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금 누가 강한 거죠? 다우지수도 오르긴 오르죠, 이렇게 꾸준히. 근데 어떠나요? 코스피는 이때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면 10배 간 겁니다. 10배. 코스피가 10배 간 거예요. 10배. 그럴 동안 미국은 어떻다고요? 그냥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조금 가파라지긴 했죠. 그죠? 그러면 이때 미국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매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그거 아니거든요. 돌고 도는 거거든요. 세상은. 근데 요새는 어떠냐는 거죠. 요새는 아니죠. 미국은 계속 가잖아요. 우리도 가긴 갔죠. 근데 박스피잖아요. 그죠? 박스피를 이어준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 결국은 코스피하고 다우존스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밑에서 놀다가 다시 또 만나다가 그죠? 밑에 냈다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우존스는 변동성이 별로 심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집니다. 뭐 금융위기 때 좀 많이 빠졌고 이때 좀 2002년도 그때 좀 빠지긴 했지만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오르고 반토막, 오르고 반토막, 오르고 반토막. 이때도 오르고 반토막. 반토막입니다. 여기서 뭐 10배 뭐 올랐으니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 건 뭡니까? 2배 간 거예요, 2배.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간 거 아닙니까? 그럼 2배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토막 이상 났죠. 이게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되게 심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식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예를 들어서 원청사이고 되게 그런 회사라면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서 꾸준히 우상향한 좋은 주식이지만 그 밑에는 하청업체는 어떻습니까? 돈 벌 때 엄청나게 벌죠. 좋을 때. 근데 안 좋으면 폭락. 변동성이 되게 심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나 이런 중국 주식이 좋을 때가 언제 좋은 겁니까? 이때 좋은 거거든요. 이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럴 때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럴 때. 그죠? 이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정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는 별로 안 좋은 회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고정비 비용이 높은 회사는 결국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비 효과. 그래서 한번 적자 났다가 턴아웃 되면 이익 증가 속도가 엄청나요. 순식간에 두세 배 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는 두세 배 안 가거든요. 꾸준하게 가죠. 조금씩. 결국은 고정비 비용이 높은 그런 회사는 언제 사야 된다고요? 턴아웃 할 때. 그죠? 그때 사서, 근데 그때 사고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요? 절대 아니죠. 계속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경기순환주를 어떻게 계속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리면 반토막인데. 그럴 때는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 타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주식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코스피 종목이. 실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실력 없는 사람은 계속 고점에 사서 이때 팔고, 고점에 사서 이때 팔고. 근데 실력 좋은 사람은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순식간에 그죠? 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근데 지금은 이때 이랬는데, 그죠? 2007년도, 2000년 중반에도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지금은 박스피가 형성된 거죠? 2000년대 중반에는 안 그랬잖아요. 한번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쭉쭉쭉 미친 듯이 올랐죠. 이럴 때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투자했어야 되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는. 지금은 미국에 투자했어야 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머징에 투자했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는 안 받겠죠. 꾸준히 가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겠죠. 왜? 10배 갔는데 얘는 2배도 안 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아까 이 지표를 YOR을 바꾼 겁니다. YOY.
이거를 코스피 YY, 다우존스 YY. 코스피 YY가 위에 있으면 한국 주식이 강세인 거고요. 그죠? 이 빨간 거 밑에 있으면 미국 주식이 강세인 구간입니다. 지금 이 빨간 거가 위에 있는 구간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중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자현상 벌어질 때. 그죠? 난리 났었죠, 글로벌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글로벌적으로 뭔가 좋은 장이 오면 위험하지 않고 뭔가 배팅하는 구간이 되면 이익 증가, 주식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머징에 투자해서 순식간에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 투자해서 돈 많이 벌 때 언제 했다고요? 가치 투자한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요, 다들. 아, 내가 그때 운이 좋았구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이때잖아, 이때. 이때는 이머징에 투자할 타이밍이었어요. 가치주가 뭐라고요, 결국은? 위험한 주식이에요. 가치 투자는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위험한 주식이에요. 왜 위험한 주식입니까?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성장하지 않고 성장성이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성장 떨어지는 주식이면 되게 좋은 주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싼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주식이 갑자기 미친이 날아갔다는 거죠. 2003년도부터. 왜 그러냐는 거죠.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벌어졌던 거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빼놓고. 세상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다음 구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는. 미국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계속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것처럼 이머징이 난리가 나는 날에 와요. 이렇게. 그리고 가치주들이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퍼 2짜리 다시 꿈을 못 꾸는 날이 또 올 거예요. 야, 퍼 2대가 있었어?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새 퍼 2 막 깔려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02년, 2003년도였어요. 그때가 퍼 2, 3 막 깔려 있었답니다. 막.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머징이 엄청난 강세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0년 중반 IT 버블 포함해서 거기서 좀 큰 폭락이 온 후에 더블 D 같은 게 온 후에 2000년 초반에 온 후에 2000년도 중반부터 2007년도까지 이머징 시간이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한국 강세 구간이라는 게 결국 이머징 시장이 강세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구간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미국 주식 갑니다. 홀로 유일하게 쭉쭉쭉 갑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만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거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이겁니다. 얘기해주는 지표가 이겁니다. 인덱스죠, 인덱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현재는 뭐라고요? 강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강세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중반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가치주가 뜰 때, 안전자산 현상이 벌어질 때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이머징이나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강세였다는 거죠. 그죠? 미국이 여기서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기 같은 시기였던 그 시기. 그죠? 그때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처럼 안전자산 선현상이 벌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 지금 이때 미친 듯이 지금 미국 주식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더 했습니다. 이때는 더 했어요.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제가 그 보조표 그거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계속 과학 매수권이 계속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약간 내려왔죠. 이때는 더 했습니다. 더 계속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그리고 이때는 어떻다고요? 아까 80년대 중반 안전자산 현상이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어떻다고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머징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근데 지금은
이머징이 미친 듯이 날아갈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한번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황이 한 번씩 오죠. 이렇게 불황이 한 번씩. 그러니까 다음에 이머징이 미친 듯이 날아갈 때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겁니까? 결국은 불황이 한 번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트렌드가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황을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뭐 지금이다,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해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주식이 빠지니까 지금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뭐 작년, 내년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내후년이다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실 바와 같이 그런 걸 뭐로 요새 판단합니까? 장당의 금리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당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그죠? 장당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역전되고 얼마 후에 불황이 오고 역전되고 얼마 후에 불황 오고 늘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가 큰 트렌드가 확 바뀝니다.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트렌드가 달러 강세의 트렌드가 바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불황이 한번 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그 기준을 장당의 금리차로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당의 금리차도 이때도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불황이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2, 3년 만에 온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당의 금리차 역전됐잖아요. 그리고 불황은 언제 온다고요? 몇 년 후에 온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당장 올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매크로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길게 봤을 때는. 뭐 중간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너무 길게 보는 건 뭐 뻔히 보이죠. 왜냐면 불황은 언젠가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1년, 2년 막 참고 주식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달도 못 참을걸요? 주가가 미친듯이 날아가면? 그죠? 분명히 불황이라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한번 폭등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잖아요. 못 견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장당의 금리차 역전됐다고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진짜로. 왜냐면 신호가 온 건 맞으니까요. 확실하게. 그죠? 왜냐면 달러 강세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러 강세가 종말이 오면 그러면 뭐 전체 글로벌의 경기가 죽는 거냐, 불황이냐? 물론 불황이 한번 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트렌드가 바뀝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머징이 강한 장세가 다시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날이 벌어지냐면 미친 듯이 장이 움직입니다. 폭등. 그죠? 그래서 그럴 장세를 뭐라고 하냐면 호호하하 장세 막 이래요. 너도나도 돈을 버는 장세. 근데 요 근래에 돈 벌었다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돈을 버셨죠. 여기 분들은 다 고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일반 대중들이 돈을 버는 사람 없어요. 그죠? 지금 금융위기 끝나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비트코인이 뭐 브라질 뭐 채권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잠깐 그런 거 있었어도 진짜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구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돈을 못 버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밖에는. 일반 대중은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니에요. 현재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돈을 버는 구간이 오겠죠. 이런 날이. 다시. 저는 그 다음 섹터라고 봅니다. 다음 불황 한번 오고 그 다음 섹터에 진짜 미튼씩 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거의 밑에 부분에 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팔아야 된다. 불안하다.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당장 지금이고 그게 당장 내년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더 내려간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기도 있거든요. 지금 3.7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보신 바와 같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저값은 아니거든요. 최저값이 3.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미국 실업률이. 그래서 내년에 뭐 그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단계라는 거죠. 이런 단계. 몇 년. 당장 올 건지 몇 년에 올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식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늘 단기적으로 뭘 보고 투자한다고요? 물가 보고 투자한다고 뭘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안정화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큰 불황이 올 때를 보면요. 제일 먼저 오는 조건이 뭐냐면 물가가 급상승할 때입니다. 물가가 급등할 때. 근데 현재는 물가가 급등하지 않아요. 셰일가스 혁명 영향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유가가 또 급락했잖아요. 근데 유가가 또 급락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까지 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하더만 유가가 또 빠지고 또 걱정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유가 빠지면 어떻다고요?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 싸지잖아요. 그죠? 유가 하락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뒤따라서 유가가 폭락합니다. 후행적이에요.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YOY로 보면 늘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유가가 그 따라서 급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제공금은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이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전까지는 현재 이 국면을 자꾸 생각했어요. 2000년대 중반. 근데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 강세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때와 어디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때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이때. 거의 이제 호황이 끝나갈 때, 그리고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90년대 후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거를 공부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이때가 벌어졌을 때가 결국은 외환위기가 왔었다는 거죠. 왜? 달러가 강세가 계속 가다 보니까. 그죠?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달러가 부족한 거죠. 그런 경기가 꺾인 상태에서 미국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그죠? 이머징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그죠? 글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달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태국부터 시작한 외환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우리도 IMF한테 구제금융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변동성이 컸죠. 엄청나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때 시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땠다고요?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가 났었습니다. 계속. 펀더멘탈이 계속 취약해졌다는 거죠. 물론 경제성장 지수도 계속 하락했지만 결정적으로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커졌던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입니다. 80년대 후반에 3자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 초반에 다시 3자 현상이 또 옵니다. 그거를 신저 3조 호황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거에 앞단에 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엄청나게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2009년대 중반 정도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수시간이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적자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도주가 반도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체질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커졌고 그런 상태에서 태국이나 여러 업체들,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오면서 그게 전염이 됐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확산이 됐다고. 그죠? 그래서 확산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터질 수는 있어요. 한 군데에서. 근데 이게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면 그땐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외환위기 왔었죠. 얼마 전에. 어디서 왔었죠? 터키 왔었죠. 그죠? 근데 지금 잦아들고 있죠. 터키 말고 또 어디 왔었죠? 이게 옛날에는 어떠냐면 어디서 외환위기가 오면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도미노식으로. 근데 요새 외환위기가 얘기가 한 뭐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싹 사라져버렸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합니까? 물론 조심을 해야죠. 잠불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하고는 현재. 이때하고는 많은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전반적으로 보신 바와 같이 경기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하향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향하고 있었고 미국도 이제 하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하향하고 있어요. 이제. 얘네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 그런 나라 몇몇 빼놓고 어디냐면 뭐 인도 정도. 인도는 아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근데 다행인 거는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경기 선행지수가 얘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하향하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한 3개월째, 2개월인가 3개월째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이면 확산성,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인정해주는데 2달 정도는 좀 한 달 더 보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먼저 고개를 들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는데 아직 반등을 먼저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빠졌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근데 중국이 먼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나라가 더 있다 그랬죠. 미국하고 관련 있는 나라 멕시코. 멕시코가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경기 선행지수 글로벌리하게 다 하락하고 있었으면 조금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시면 과거에 보면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해줄 때 다시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왜냐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90년대 후반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공통점이 있다. 외환위기 있었죠. 근데 확산되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끝날 때 미국은 어땠냐는 거죠. 미국은 안 빠졌습니다. 주가가. 다우지수가 안 빠졌어요. 한 번 빠졌습니다. 그때가 98년도인가? 8월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이너스 15% 한 번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계속 주가가. 다우지수가 계속 우상향했어요. 계속 언제까지 우상향했다고요? IT 버블 때까지 계속 우상향. 그래서 금융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IT 버블이 발생했어요. 이때 IT 버블 할 때 아시겠지만 점상 뭐 15, 30 상장만 하면 점상으로 왔습니다. 계속 주가가 미쳤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3차 산업혁명 때입니다. 인터넷. 그죠? 그러면서 막 꿈을 키웠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4차 산업혁명. 그죠?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버블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미친 듯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뭐 버블이 생길 때가 됐으니까 생겼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었겠죠, 뭔가. 그 전제 조건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폭락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폭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폭락이 전제 조건이에요. 장담의 미차 다 역전되고, 그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나요? 90년대 후반때 이렇게 급락하고 있었죠. 급락. 이 정도면 급락이거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죠? 급락하면 정부에서 칼을 빼들죠. 부양책을 씁니다. 강력한 부양책을 쓰죠. 폭락하면 폭락하는 깊이만큼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요. 그 부양책에 의해서 결국은 IT 버블이 발생했던 거죠. 조건은 만들어져 있었고, 그죠? 잘 됐다 싶어서 부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때 엄청나게 부양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권이 IMF 넘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와서 제일 한 게 뭡니까? 부동산 다 풀고 규제, 그죠? 규제 다 풀었어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급락이었다는 거죠. 불황은 아니었는데, 그죠? 외환위기 때문에 몇몇 나라들, 외환위기 관련한 나라들, 물론 일본도 빠졌습니다. 외환위기 아니었는데, 걔들 좀 미국보다는 더 빠졌죠. 미국은 거의 한 달 정도만 빠지고, 계속 우상향 갔고요. 왜? 그때가 달러 강세 구간이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뭐 이때하고 투영해서 이때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혹시 지금 이 급락이 IMF 때 그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이거 급락할 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펀더멘탈이 이렇게 꺾이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락하는 건 맞다. 근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과하잖아요. 퍼 2, 3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적자도 안 났는데. 아시잖아요. 적자가 났는데 반토막 나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버는데도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거 뭘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때도 그랬으니까. 달러 강세 구간에 마지막 완전 고용 지표로 가는 구간에 그런 큰 위기가 왔었고 그러면 부도가 났나 하는 거. 내가 투자한 주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죠? 미국 빼놓고 나머지 이머징 나라들 다 싹으로 다 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관없고 실적 상관없다는 거죠.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좋은 관점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뭐냐면 IMF가 오지 않았지만 IMF 같은 느낌으로 주가가 빠진 이유가 그거 아닌가. 근데 뭐 다음에 뭐 다시 빠질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때하고 투영을 해보면 그렇죠? 금융위기 때 투영을 해보면 이 시기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해는 어느 정도 갔었어요. 그 IMF 때는. 왜냐하면 보시면 같이 엄청나게 무역 적자가 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는 어떻다고요? 무역 적자가 몇 년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펀더멘탈 취약하죠. 경기 선행에서 하락하고 있죠. 돈은 어디로 다 갑니까? 미국으로 다 가고 있죠. 이머징 태국 뭐 부도난다 뭐 한다니까 그러면 한국도 부도나겠네? 라고 생각하면 부도는 안 났어요. 모라토리엄 선언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그럴 거라고 역시 얘네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다 매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떻습니까? 뭐 부도 나고 뭐 흑자 부도 나고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때 흑자 부도 난 게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IMF 때? 환율 급변동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에 그래서 무역차가 났다면 이 외환위기 두려움에 아까 외환위기 두려움에 한국도 별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빠지는데 요 정도 빠졌다는 거죠. 다행히 요 정도만. 왜? 달러 많잖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가 규모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 대비 요거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죠? 이제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달러 강세 구간에 그죠? 달러 강세 구간에 그리고 거의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여기서 더 확장으로 가기에는 여기서 5년 6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다다른 순간에 몇몇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실제 왔었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도 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뒤도 안 들어보고 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봤을 때 현재 이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좀 계속 업데이트하고 상황을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그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IMF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급락하다가 경기선행지수가 급락하다가 뭐가 오는 겁니까?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해주죠. 그죠? 얘만 반등해줍니까? 중국도 반등해주죠. 하지만 미국은 조금 더 하락했죠. 그죠? 미국은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 나라 다 글로벌리 하는 업체 다 급등하면서 그죠? 아예 IT 버블까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돌아서야 된다. 그죠? 이게 돌아서야 된다. 경기가 다시 돌아서야 된다. 다행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중국이 먼저 선행하는 지표 요즘 선행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중국이
경기 선행지수가 고개를 살짝 들어준 모습이어서 조금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지 않는가? 조금 더 두고 볼까? 뭐 그렇다고 확실하게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멕시코하고 중국만 좀 돌아서 준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경기가 확실히 돌아서려면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하고 멕시코만 돌았으면 글로벌리한 경기가 돌았습니까? 안 돌았죠. 뒤따라서 우리나라도 돌아서야 되겠죠. 그죠? 다른 나라들 하나둘씩. 그렇다 그러면 뭐 현재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반등으로 하락한 만큼 반등도 세게 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처럼 뭐 AI 버블이라든지 그죠? 뭐 VR 버블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길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죠?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정도 생기려면 사실은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졌어야 되죠. 더. 사실은 이게 주가가 이 박스피를 넘어서 여기까지 빠졌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반등이 미친 듯한 반등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엄청나게 폭락하기 때문에요. 그럼 가만히 안 있는다고 누가?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미국도 당연히 금리 인상 멈추겠죠. 그죠? 부양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췄죠, 지금 현재. 향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이래저래 부양책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무역 전쟁 보고 뭐 보면 되게 내년에 암울하게 보이지만 그 암울하게 보일 때 누가 늘 흑기사가 나타나냐면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준비가 돼요. 왜냐면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저번에 뭐 다른 데서 들었지만 정권이 3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1, 2년 차에는 뭔가 효과가 안 나타나다가 3년 차 정도 되면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질 때가 3년 차 정도 될 때가 강세장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늘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 이후 그 해 마이너스면 그 다음 연도에 무조건 플러스. 올해 마이너스면 내년 플러스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마무리를 하면 현재 달러 강세 구간이고 결국은 미국 강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머징이나 대한민국 주식이 급등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국 뭡니까? 위험자산 현상이 벌어져야겠죠.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보실 바와 같이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서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제 가치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증권시장 내에서는 펀드로 자금이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펀드로 자금이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계속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해주는 상태에서 약간 주식형 펀드 물량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위험자산 현상이 글로벌리하게 벌어진다면 펀드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 돈으로 장이 미쳐 날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이클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렇게 다음에는 이머징이 뜰 시기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그래서 뭐 이거를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안정이 될 때 늘 이렇게 불황이 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가가 급등할 때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때예요. 그죠?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긴축으로 막 돌아서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타임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긴축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까? 물가가 막 급등하니까? 아니죠. 그죠?
왜냐면 요새 유가가 다시 하락이 됐잖아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부터 물가가 다시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까지 그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 1분기 최소한 1분기까지는 좋은 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